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는 예측치인 2.4%를 상회한 2.6%로 나왔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1만 4천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유로존이 2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파운드화는 새로운 총리의 선출로 인해서 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엔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개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인민은행 역시 이 위안화 강세를 위해서 역내외 달러화 매도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렇듯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국가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까지 부각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장단기 역전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이런 시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제 10월 달도 3일 남았죠. 그죠? 오늘 이제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PCE 발표. 예상치하고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그죠? 예상치대로 지금 하락장이 지금 연출하는 초창기의 발표 때는 상당히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결국은 하락을 장으로 가는 그런 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그죠? 뭐 기업 실적들, 뭐 여러 가지들, 그죠? 각각 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들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짜기가 상당히 난해한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또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온 걸 가지고 앞으로 남은 그죠? 금요일, 또 월요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짤지를 거기에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PCE와 GDP 그리고 또 ECB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투자 방향성 가져가야 할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거나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채팅창으로 여쭤봐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3분기 GDP가 2.6%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국채금리가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약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휘발유 재고량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달러화가 안정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을 제외한 전 상품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40% 하락한 11,2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3% 내린 온스당 1,66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08% 상승한 배럴당 8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로입니다. 0.78% 내린 1.0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스닥 전일에도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또 오늘 이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어떤 이유로 매도로 보신 걸까요? 네, 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PC 발표가 네.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예. 또 어제에 의해서 또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저조, 그죠? 또 어제 뭐 시간에 이제 장외 시간에 또 메타가 또 급속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하락으로 연출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금요일, 월, 화, 수, 그죠?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죠? 3일 동안 상승을 연출하다가 결국에 이제 상승분을 어제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하락장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원인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7월 달부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죠.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면서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은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뭐 달러, 뭐 국채 금리,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시장 정보들을 이제는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하면서 항상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리얼하게 움직이는 데이터죠. 아무래도 뉴스라는 정보가 좀 늦게 우리한테 접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들을 접하기가 빨리 신속하게 접속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투자 절차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 통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22가 0.7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유로 보십시오.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지금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 하락장을 연출한다는 역으로 따지면 결국엔 달러한테 어떤 힘을 보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어제 페리티가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1이라는 숫자 1대1로 가다가 아까 잠깐 봤는데 또 페리티가 보이다가 지금 또 다시 1달러 상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짜시면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이롭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5일이 일봉상, 항상 일봉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봉상 보면 어제 상승을, 어제 오전에 한 2% 넘게 상승하다가 야간에 한 12시 넘어서, 그죠? 약 상승을 하다 결국에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5일 이평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서 하락을 좀 더 이상의 이제 급속도의 하락은 연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 보면 5일 이평선이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계속 하락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있어요. 20일 이평선, 그죠? 자, 20일 이평선 붕괴업으로 오늘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추세가 바뀌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MACD입니다. MACD. 밑에가 MACD 추세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재까지는 10월 13일, 그죠? 10월 13일부터 이제 어떤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10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현재까지는 상승 중이나, 자, 오늘 20일 이평선이 강하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되는 거죠.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는. 데드크로스가 다시 한번 연출이 돼 준다면 어떤 추세, MACD 추세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리값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9시 반에, 그죠? PC 발표가 있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다가 그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장이 열리면서, 미국 장이 10시 반에 열리면서 상당히 혼자서 출발하다가 결국에 이제 15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대세 하락장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상당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표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이제 국채 금리가 어제는 좀 하락을 했죠. 아까도 이제 하락 그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이렇게 어떤 원웨이 장애인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자 이게 11,400 400에서 430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지지 저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매도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나스닥보다 더 중요한 게 S&P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S&P 상황은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만 보고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를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자, S&P를 보시면 자, S&P는 어떠세요? 현재 지금 약 상승 중에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혼조세죠. 그죠? 이게 상방으로 할지 하방으로 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S&P를 500대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나스닥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S&P보다 하락장을 연출하는 이유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죠? 어제부터 연이어서 어떤 저조한 실적들로 인해서 나스닥만 지금 빠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도 동일했어요, 어제도. 여기다 더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다우, 우리가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나스닥이 있고 S&P가 있고 다우가 있습니다. 다우는 더 지금 상황이 달라요. 보통 이게 3대 지수가 커플링이 돼서 동시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데 어제부터는 완전히 지금 따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도 이제 참고도 이제 다우도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매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우도 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다우는 지금 1.23% 상승 중이에요.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상당히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하는 지금 시간들이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한 번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3대 지수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왔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 달러 인덱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같이 확인하시면 더 신빙성 있는 어떤 신뢰도를 얻으면서 안전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오늘은 매도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이 3분기 GDP 수치가 기대치를 웃돌기는 했지만 연준 위원들은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발표가 될 이 9월 PCE 지수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시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110선으로 내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97%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발유 재고량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달러화가 안정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WTI 90달러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8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는 이미 9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당일 WTI,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오펙 플러스가 11월에 2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 이제 시행하는 게 이제 11월에 적용이 되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네.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시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이 유가가 참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좀 고위험 상품군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네. 단순하게 어떤 지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확히 판단하지 어떤 시향 정보를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지금 이제 제가 지표를
우리 시청자들 뭐 지표를 보는데 이제 단순하게 보시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또 낭패를 많이 보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유 재고가 있고 휘발유 재고가 있어요. 그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일단 원유 재고가 많다는 거는 유가를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해주죠. 자, 근데 그것만 봤을 때는 오늘 하락이다 하고 하락에 배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슈는 휘발유 원유 재고가 지금 감소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유가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속적인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지금 증가세 있습니다.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증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물론 과거 2020년대처럼은 그런 악순환은 없겠지만 일단은 소비 심리, 어떤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이 아무래도 겨울이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가 그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감소할 수밖에. 근데 계절적인 요인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오펙 플러스가 발표되고 나서 유가가 어느 정도 93달러까지 타치를 하다가 이제 80달러 중반에서 이제 계속 횡보를 했는데 자, 어제부터 상황이 좀 급변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동절기잖아요. 동절기. 아무래도 난방 이제 뭐 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은 석유 수요가 많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또 보는 거는 뭐냐면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좋다 보니까 제조사의 가동률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걸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유 재고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한계점에 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좀 혼조세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상태 이제 MACD를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MACD를 보시면은 자, 추세가 이제 약으로 그죠? 일단은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오늘은 이게 상방이라고 확정 짓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일단 상승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추세가 한번 더 벌려져 준다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장기적으로 있겠다. 근데 위에 보시면 이제 얘가 위에가 이제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그죠? 이평선인데 여기가 지금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이걸 돌파하면 90달러예요. 90달러. 저 위에가 이제 122평선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122평선이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90달러를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MACD가 추세가 정확히 나왔다고는 아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향후 전략을 장기적으로 짜시는 분들은 그죠? 그걸 보시면서 뭐 단기적으로 하시면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한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값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 결국에 이제 유럽장이 열리면서 유럽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약 하락이었는데 유럽장이 열리면서 계속 상승을 지금 계단식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니까 빨간 게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60달러 그 정도 부분에서 다시 한 번만 내려와 준다면 이쪽에서 62평선 근처가 되겠죠, 그죠?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한번 해준다면 여기서 한번 매수 조작을 한번 다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간다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요. 자, 지금 MACD 상황이 지금 MACD 상에 지금 하방이에요. MACD 상. 왜냐하면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꺾여줘야 됩니다. 이 골든 플러스가 나오는 타이밍. 그럼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그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88.60달러를 확인한 뒤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요. 이제 전일 오일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휘발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휘발유 재고를 더 주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휘발유는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뭐죠? 일단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원유 재건에다 정제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들이 많이 프로세스가 많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뉴스 나온 게 이제 정제 이제 과동률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제하는 이제 양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재고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일에 대해서 또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전일에는 2주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면서 약보합 흐름 당일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6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달러와 국제금리가 되돌림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일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도 매수가 나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매수 전략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골드는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채권 금리하고 상당히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현재 지금 그 달러가 지금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지금 상황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골드는 우리가 안전 자산을 여기는 상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으로 가도 뭐 그렇게 많은 상승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달러의 약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아직 ECB 또 뭐 그 금리 발표 여러 가지 이제 이 달러를 이제 경쟁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드가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도 말해서 강한 상승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여기 뭐 일봉상 보시면 자 계속 지금 거의 뭐 5일 정도 그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어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아직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완전 상승 그죠?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상승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20일 이평선 일봉상 20일 이평선이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일목균형표상 저 기준선이 있는데 16,679.9. 여기서 이제 똑같이 21평선에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 지금 거의 하단에서 지금 갇혀 있어서 박스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11월 3일 그죠? FOMC 회의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골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가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달러가 올라간다면 골드는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또 상승이 되는 거고, 그렇게 단순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원유처럼 되게 복잡 다양한 게 뭐 여기가 내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어떤 전략을 짤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 이평선, 일봉상에서 5일 이평선에 지지받고 20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박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자, 오늘 진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입가는 한 번은 또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1660, 그죠? 1660 라인에서 계속 여기 밑에 보시면 그죠? 여기서 정확히 나옵니다. 1660 라인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짧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660 라인에서 한번 와가지고 그죠? 지지를 좀 받는다면 자 이거는 5분봉이에요. 5분봉을 한 번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한번 확인 사살 하셔야 돼요. 두 번 정도 확인 사살 하신 다음에 이 정도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시고 어떤 매수 전략을 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로도 골드도 당일 매수 전략이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를 잘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연준 속도 조절론과 또 ECB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 페리티를 약 한 달 만에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유럽 증시 혼조 마감하면서 유로 FX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57% 내린 1.00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당일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매도 들어주셨네요. 그럼 또다시 이제 페리티가 깨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까 그 전조를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잠깐 봤어요. 예. 잠깐 타치하고 다시 뭐 페리티가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는 상황인데. 네. 자, 제가 바라보는 건 유로존이 뭐 0.75% 인상을 해도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달 그냥 뭐 몇십 년 계속 기록을 뭐 네, 역사적인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역사적인 최고치 기록을 깨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유로도 더 이상은 이제 방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올려갖고는 도저히 인플레를 잡을 수 없겠다 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죠? 0.75%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결과가 오늘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반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시장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일단 올렸다는 거는 시장에 반가운 소식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본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을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달러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역할은 했으나 유로 자체에서 어떤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매도로 지금 팻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봐도 뭐 당연한 겁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이게 계속 계단식 구름대로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연출을 했어요. 그죠? 자 상승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구름대 상승의 어떤 구름대가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거의 이제 중간 라인에서 그죠? 저항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관전 포인트 봐셔야 밑에가 이제 빨간 게 이제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오늘 돌파를 하는지 돌파해서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이제 MACD상은 이제 10월 13일부터 이제 대세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까도 오늘 다시 페리티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어떤 추세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 자 60일 이평선이 다시 한번 붕괴를 해서 하방으로 가는지 또 MACD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뭐 여전히 그죠. 여기 지금 거의 15분 가까이 그죠. 15분 가까이 지금 고가가 이제 1.00740이에요. 1.00740. 그러니까 1007이죠. 이제 소점이 이게 좀 복잡하니까 1.00740 그 부근, 그 부근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바로 위에가 1.008입니다. 1.008. 그러니까 1008이죠. 1008 그죠? 1008 정도에서 한번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쪽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매도 전략입니다. 매수 전략이 아니고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 전략과 함께 60일 이평선 이탈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당일 나스닥과 오일 또 골드, 유로에 대해서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당일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는 보다 더 시선을 넓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와서 그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와서 이제 뭐 지금 계속 이번 주 핫 이슈는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이잖아요. 그죠? 예. 자, 과연 그게 힘을 받아서 이어져서 과연 그 증시에 어떤 화랑을 이게 상승장을 연출해 줄지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포커싱을 해서 시청자들이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예. 뭐 불과 이제 며칠 저저번 주만 해도 그랬잖아요. 뭐 연말에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와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와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연출이 네. 됐잖아요. 계속 부담되는 요인만 그렇죠. 많았죠.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가 결론은 저겁니다. 아직은 금리 속도 조절론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결론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대출금리, 이게 심상찮아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출금리가 자, 우리나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뭐 은행마다 좀 대출금리 기준이 다른데 자, 잠깐 말씀드리면 자, 미국이 지금 3.25잖아요. 3.25. 그죠? 3.25에다가 3.25입니다. 자, 그래서 가산금리, 은행에서 얘기하는 가산금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걔네들이 이제 리스크 비용을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 가산금리에다. 그러면 3.25 곱하기 6.5%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은행마다 아까도 말씀 다 틀리기 때문에 0.5%를 더 더하면 한 7%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주택 담보대출이 7%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했어요. 한국은 또 다릅니다. 한국은 3%잖아요, 지금. 3%인데, 지금 3%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 곱하기 6%예요. 근데 한국은 적용하는 게 한 1%를 더 더하는 그런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국도 거의 7%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게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너무나도 그죠? 자, 6, 7, 9월 달 처음에 올릴 때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자, 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내가 정말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역사적인 거고 0.7을 올리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한번 세게 올려보면 시장에 확실히 좀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더 갔죠. 근데 그런데도 뭐 진짜 이제 7월 달 갔는데 결국에 서머 랠리라는 게 이제 딱 보이면서 야, 이제는 저점이 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갔는데 결국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8월 잭슨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다가 이제 3번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 자이언트에서 3번까지 가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천천히 올라갔던 금리가 급속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주택 시장의 급격한 지금 상황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시간 11월 3일이죠. 그죠? FMC 11월 회의가 있는데 결과 발표를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때는 뭐 시장 벌써부터 2주 전부터 그죠? 한 2, 3주 전부터 그죠? 한 중순경부터 결국에는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는 얘기가 대세적이에요. 그건 뭐 제가 봐도 거의 확정적이고 그건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열절치로 또 올린다고 4번이죠, 4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4%예요. 그죠? 그럼 아까 곱하기 0.5 더하면 8%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되면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속도 조절론 얘기하는데 자, 과연 속도 조절론 얘기한다고 해서 이 시장의 어떤 증시가 잡힐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아직 11월도 안 왔는데 12월 예를 듭시다. 거기에 가지고 자꾸 얘기를 좀 하니까 자, 12월에 0.5를 올린다. 그럼 4.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15%에서 20%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나스닥 때는 9,000입니다. 9,000. 그다음에 S&P는 3,2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어떤 팬데믹 2020년대 가격대까지 저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4.5까지 가는 거는 최소한 4.5는 가겠죠. 근데 그게 과연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션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대출 금리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주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숫자로. 자, 지표 이게 결국엔 지표가 둔화된 거 현격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지난달보다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난달에 24.7%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 10.9예요. 그럼 토탈에 거의 30% 가까이 갭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보다 뚜렷한 감소세예요. 그러니까 뭐 흐릿한 감소세가 아니라 완전한 이 비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죠? 야, 금리를 너무 올리니까 이게 급격하게 지금 둔화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 지표 둔화세. 야, 이렇게 가면은 뭐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이제 연준에도 계속 푸시를 가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올리면은 시장이 너무나도 침체되면 뭐 증시라든지 일단 증시적인 측면을 제가 바라볼게요. 자, 증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어떤 이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푸시를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일부 의원들이 또 얘기를 해요. 자, 야, 이 패드가 너무나도 지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너무나도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여러분? 자, 달러,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돈을 일단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동성 자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속도 조절한다? 이거는 진짜 70년대, 80년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석유 파동 시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스텝 앤 고. 그때 말씀드렸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건 빌미를 물론 제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연준의 정책이 이걸 가지고 바뀌지 않을 거다. 왜? 파월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데이터를 보면서 향후의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일부의 여론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오늘 PC 발표도 여전히 뭐 좋게 안 나왔잖아요. 자, 좋게 나온 지금 어떤 숫자들이 없는데 과연 이거를 조절할까? 상당히 퀘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아까 뭐 얘기 나온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지금 또 심각한 상황이 대두가 돼요. 자, 제가 5월 달인가요? 6월 달인 것 같아요. 저 그때부터 3개월 몰이 10년물 장단기 역전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제 안 한 적도 있지만, 자, 7월부터 다시 또 장단기 역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3개월몰, 6개월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일단은 3개월몰에서 12개월몰 오른쪽에 이제 숫자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년 이내에 몰들이 상당히 계속 고점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고점. 자,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어때요?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어떤 금리가 자꾸 장기를 역전하게 된다면은 6개월, 12개월 내에
뭐 침체가 온다는 역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달부터 이렇게 됐죠. 7, 8, 9, 10, 11, 12 그죠? 그럼 올해 12월 안에 그러니까 12월 6개월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에 분명히 그죠? 올 수도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상황들이 심각하게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모기 질환도 당연히 높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어제 오늘 그죠? 이틀 해서 지금 일단 금리 자체가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거는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직은 뭐 하락으로 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아직은 이제 11월 30일, 11월 3일이죠. 30일이 아니고 11월 3일까지 어떤 그런 약간의 보합권에서 어떤 형태를 띠면서 11월 3일의 숫자를 보면서 어떤 변동성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게 금리가 안정이 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 2016년에 그죠?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디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나쁘냐, 인플레이션이 나쁘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자, 일단 디플레이션이 오므로 인해서 2016년에 일본에서 이제 YCC를 했어요. YCC가 뭐냐면 이제 긴축 완화,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료 금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 파월 의장이 2%를 얘기한 겁니다. 2% 정도가 디플레이션도 안 오고 인플레이션도 안 오는 가장 적정한 숫자가 2%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IMF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일본이 장시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YCC를 계속 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저물가 저성장이에요. 안 올라가요. 1%대도 안 올라가요. 0.몇 %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계속 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방관하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미국도 미국은 벌써 4번째라고 일단 가정하고, 오늘 뭐 영국도 올렸고, 유럽도 올렸고, 또 캐나다도 지금 올렸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더는 못 버티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은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걔네의 어떤 값어치가 자꾸 안 좋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일시적인 거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 만약에 이제 일본이 0%의 금리를 깨고 금리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본이라는 기초통화국의 한 국가잖아요, 그죠? 한 국가인데 여기서 0%대로 갔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여도를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깨버린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미국 국채도 많이 갖고 있고 신흥국들, 뭐 호주 등등등 전 세계에서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국가의 어떤 값어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만약에 현실화가 됐다. 아직은 뭐 어떤 그거를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근데 내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YCC 정책을 양적 완화, 0%대 어떤 금리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공포가 되는 순간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보다 더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상당한 기업들,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어떤 액션을 보면서 어떤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지금 뭐 언론에 지금 어나운스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의 그
그 Y시험을 폐지한다면은 상당히 점점 폐지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속도 조절론으로 가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은 왜?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이거는 파월 의장이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순간일 겁니다. 자, 11월 3일에 이제 FOMC 전격 발표가 있는데 한국시 11월 2일 날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죠? 자, 모든 것들은 이 발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 있겠죠. 자, 11월 숫자는 뭐 거기 0.75 찍혀 있을 겁니다. 단 12월에 어떤 그 숫자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다음 주에 봐야 될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이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또 시장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세워봤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뭐 이제 5월 달에 하고 예. 또 5개월 만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또 뭐 저는 내용이 좋다 치더라도 또 오시는 분들 또 어떻게 평가할지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네. 요즘에 너무나도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또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릴까 그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전문 용어가 이제 경제는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많잖아요. 그죠?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런 뭐 어떤 이런 시향 정보를 듣고 싶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서울경제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 저게 뭔 얘기야. 자, 모든 얘기가 그렇잖아요. 자, 얘기를 하다가 무슨 내용인지 난 도대체 한 단어만 딱 튀어나와요. 저게 무슨 내용이면 이제 안 보게 되죠. 채널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연을 제가 준비하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전문 용어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풀어서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쉽게 전달할까? 그게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포커스를 해서 제가 이번 강연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장 3시간, 1부, 2부, 3부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뭐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12월까지 과연 금리가 어떻게 가고 주식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국내 주식도 상당히 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뭐 파생이라는 게 우리가 해외 선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국내 선물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도 그저 여전히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국내 선물하고 커플링이 돼서 거의 1년 가까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해외 선물을 보면 또 국내 어떤 증시 또 선물에 대한 또 방향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국내 증시 또 해외 선물 골고루 이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바쁘시지 않으시면 오셔가지고 제가 그 헛된 시간을 안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강연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10월 29일 오후 1시에 개최가 되는 천명 마스터님의 오프라인 강연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의 성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참여 방법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